고려 후기 문화는 교과서가 우리 교재가 좀 간략하게 돼 있어서 선생님 PPT와 프린트, 추가 프린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문화는 공부하실 때 고려 전기와 후기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공부하는 방법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학부터 볼 건데, 고려 전기 때 유학은 과거제, 광종이 과거제 했던 것, 국자감을 성종 때 설치했던 것, 그건 기본 세팅이고, 12세기 유학이 보수화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벌 귀족이 등장하면서 이 과거제를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주로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수능이나 대학 정시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이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사립 학교가 많이 등장을 했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총 12개가 있었는데 그 학원에 그 학교에 다니면 과거 시험에 합격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렸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고려 후기가 되면 유학이 성리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성리학이 발달하게 되고, 이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가져온 사람은 원나라에서 안향이라는 학자가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안향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성리학의 가장 우두머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향의 제자로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의 망건당이라는 그곳에서, 이 도서관 같은 곳이겠죠? 원나라에 있었던 망건당이라는 곳에서 원나라 학자들하고 성리학자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의 제자가 이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성리학을 공부하였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대부라고 불러요. 사대부. 그래서 우리 방금 앞에서 배웠던 신진,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유학, 특히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가 또 중요한데, 불교는 교종과 선종이 있다고 우리가 신라시대 때 배웠고, 이 교종과 선종이 흩어져서 싸우다가 이 고려시대 때 통합되는 것을 중점적인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죠. 자, 전기 때는 의천이라는 스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각국사 의천. 이 스님은 원래는 고려 왕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출가를 하면서 스님이 되었고, 일단은 교종을 먼저 통합을 했고, 이 교종을 바탕으로 해서 선종도 버릴 수 없다고 해서 창시한 게 해동 천태종입니다. 그래서 의천 스님이 이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 천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종 플러스 선종, 그래서 수양 방법으로는 교관 겸수라는 수양 방법을 채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가 되면, 자, 여기 보시면 고려 후기 때는 선종 중심의 교종을 통합하는 운동이 펼쳐지는데, 이거는 이제 진울 스님이 되겠습니다. 보조국사 진울. 이분은 조계종이라는 걸 창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도 대한조계종이죠. 무신집권기 때 주로 활동을 했고,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라고 했습니다. 수양 방법으로는 도노점수, 두 번째는 정해쌍수, 네, 이런 식의 수양 방법을 강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교종 중심으로가 아니고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노 점수는 나도 모르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정해쌍수는 수양과 지식, 그러니까 지혜, 교종을 함께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선사 결사는, 결사라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신앙심을 기르자, 이런 뜻이 되겠고요. 수선사라고 하는 절인데 지금 전라남도 송광사에 있습니다. 자, 노동을 해야 되고, 경전을 잘 읽어야 되고, 참선을 잘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이제 절에서 기도를 중심으로 하자라고 했던 진울 스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해심이라는 스님이 하나 있는데, 해심 스님은 진울 스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뭘 했냐면, 요 스님께서는 유불일치설,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는 같은 것이다, 깨달음을 같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불교하고 유학을 합쳐서
나중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 큰 역할을 했던 게 요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줬던 게 해심의 유불일치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나라가 간섭한 이후에는 이 권문세족과 결탁을 해요, 불교가. 그래서 부정부패를 일삼는다 했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불교를 봤는데, 불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종, 성종 합쳐지는 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의천과 진울 스님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서를 볼게요. 역사서는 일단 초기에 7대 실록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 전기, 중기라 보면 되겠죠. 삼국사기라는 책이 저술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김부식이라는 문벌 귀족이 만들었고, 이 김부식이 만들었지만 김부식이 혼자 만든 건 아니고 나라의 임금이 명령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관찬서라고 부릅니다. 나라에서 만든 역사책이다, 이런 뜻이죠. 또 유교적 합리사관, 유교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만 적어놨다. 그래서 신기한 이야기 있죠. 뭐 알에서 태어났거나 이런 이야기는 다 빠져 있고, 신라 중심, 이 신라 경주 김씨의 후손이다 보니까 신라 중심의 역사책을 많이 적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 서술 방법으로는 기전체라고 해서 이것을 4가지로 목록을 나누어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혹시나 학교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는 게 아니고, 뭐 제후의 목록, 일반인의 목록, 그 다음 표, 지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역사 서술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의 역사서가 또 시험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3가지의 역사서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공통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일현 스님이 쓴 책 삼국유사입니다. 요거는 일현 스님 혼자서 저술한 책이기 때문에 책의 권수도 되게 적어요. 고조선 이야기를 최초로 수록했고, 당군안검 이야기가 우리 역사에서 배웠던 그 이야기가 최초로 실려있는 게 삼국유사고, 고조선을 계승했고 개인이 쓴 사찬서고, 불교 스님이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술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걸 보고 신이사관이라 부릅니다. 자, 이규보 선생님이 쓴 시 동명왕편이라는 시가 남아있는데, 이건 이제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시집 안에 있는 하나의 시예요. 그래서 동명왕이 누구냐? 고구려의 주몽이거든요. 그래서 주몽, 고구려를 계승하자는 내용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승휴 선생님이 쓴 제왕운기라는 글도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당군안검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이라고 해서 삼국시대부터 당나라의 유명한 스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도 있었습니다. 자, 이 3가지가 지금 만들어진 게 삼국시대 후기고, 이 원나라가 막 침공해 올 때, 몽골이 침략할 때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몽골 침략기, 원간석기에 작성이 되었다. 그래서 민족의 자긍심,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공통점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우리가 고조선의 계승, 고구려의 계승, 당군안검 계승, 이런 역사책을 계속 서술하는 이유가 뭐였다? 이 몰려오는 몽골을 막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에 또 성리학자가 등장한다 했죠. 그래서 성리학적 사관,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서술한 사략이라는 책도 등장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유학, 불교, 역사서까지 봤고요.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대장경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문화유산이에요. 자, 대장경이라 하면 그 부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전을 모아놓은 것들이 되겠죠. 일단 고려에서는 크게 2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속장경이라는 것도 있지만, 크게 대표적으로 이 전기 때 있었던 초조대장경이 있습니다. 초조대장경. 이 초조대장경은 우리가 거란의 침입 1, 2, 3차가 있었죠. 그 1, 2, 3차 때 막아내기 위해서 만든, 거란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이겨내보자 해서 만든 대장경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대구 부인사에 있었다가 몽골 침입으로 소실되었죠. 그래서 최후를 중심으로 한 강화도 정권에서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마음을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
이 팔만대장경 입장은 이 몽골의 침략을 이겨내자, 그리고 고려인이 자주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고 나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라서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금속활자인데, 금속활자는 크게 두 가지의 책자가 남아있어요. 첫 번째가 상정고금예문입니다. 상정고금예문. 자, 요 금속활자 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1234년에 이 찍혀서 책으로 출간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직지심체요절. 청주 흥덕사라는 절에서 발간이 되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에는 없죠. 프랑스에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금속활자본이고 1377년에 발간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도 훨씬 더 빠른 그런 최초의 금속활자본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은 이제 건축 양식이 등장하는데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는 그 건축 양식이 등장해요. 뒤에서 지금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앙동 봉적사 극락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알려져 있는 건물이고요. 자, 주심포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인데 바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요게 대표적으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어요. 기둥과 지붕을 이어주는 걸 보고 공포라고 부르거든요. 공포. 이 공포가 기둥 바로 위에 있으면 주심포 양식이라 부르고요. 공포가 기둥에 없는 곳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거는 다포 양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심포 양식을 고려 후기 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 중기 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흘림 기둥이라고 해서 기둥이 중간에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배흘림 기둥으로 하면 좀 안전하고 좀 균형 있게 좀 건물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볼 거는 나중에 다포 양식으로 바뀐다고 했죠. 자, 건축은 넘어가시고 자, 도자기와 금속 공예로 보겠습니다. 이 도자기는 청자가 유명하죠. 원래 고려는 순수한 청자, 순청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12세기 중엽에 송나라에서 상감법이라는 걸 가져오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상감청자라는 새로운 도자기 기술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상감청자라는 걸 잘 기억해 주면 되겠고, 청동은입사 기술이라고 해서 천동으로 되어 있는 병에 은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전칠기 공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쓰시는 그 나전칠기 맨들맨들한 종이로 그 나무로 만든 그 함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전칠기도 고려가 유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탑인데요. 우리 통일신라 때는 3층 석탑이 유행했죠. 근데 고려 때는 전기 때 다각 다층탑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평창에 가면 있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아주 유명하고요. 요거는 특이하게 중국의 송나라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 후기가 되면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화려함이 특징인 경천사 10층 석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들어가시면 제일 안쪽에 보관되어 있는 탑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박물관 가시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다음 불상을 보겠습니다. 불상의 특징이 있는데 대형 불상이 특징이에요. 대형 불상. 그러니까 불상이 엄청 커. 10m 넘어가는 그런 대형 석불이 있는데 그런 대형 불상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지방 호족이 힘이 강했다는 겁니다.
자기 힘을 보여주고 우리 지방의 특색을 좀 보여주겠다 하면서 과감하게 시도한 그런 미술 양식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 있고 하남 하사창동에 가면 철조, 철로 된 철불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녹슬어서 까맣게 돼 있지만 그 철불이 있어요. 자, 불화는 부처님을 그림으로 그리는 건데 뭐 금을 녹여서 금을 물감처럼 막 쓰면서 화려하게 그렸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해허라는 사람의 수월관음도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공부를 해봤고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전기, 후기로 나눠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지금 사진으로 마지막으로 설명할 텐데 우리 프린트에 있는 밑에 사진에 빈칸이 있어요. 그 빈칸을 보시면서 어떤 문화재인지 같이 적어서 오는 것들을 우리가 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장경, 초조 대장경 인쇄본입니다. 거란이 침입했을 때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이겨내보자 해서 만든 요거 인쇄본이었죠. 초조 대장경. 두 번째는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보자 해서 만든 팔만대장경. 이렇게 두 가지의 대장경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이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장경판전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은 조선시대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이 하나도 문제가 없이 잘 만들어져 있고 잘 보존됐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금 지정하고 있는 거죠. 건물도 문화유산이고 안에 있는 팔만대장경 이런 것도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불상은 아까 거대한 석불이 중요하다고 했죠. 남학생들 논산에 가면 이제 훈련소 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관촉사, 석조, 미륵, 입상이라고 해서 이런 큰 부처님이 있을 겁니다. 이건 지방 호족의 힘을 보여주는 거였고, 자, 하남 사사창동에 가면 있는 철조, 석가, 열의 좌상, 앉아있는 철로 만든 부처님이 되겠죠. 이런 것도 대형 부처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도 있고요. 화려함이 특징이죠. 금동 관음 보살 좌상도 이제 고려의 화려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탑은 다각 다층탑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했죠. 이게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고요. 요거 후기 때는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되겠습니다. 원래는 개성에 있었던 건데 요거를 일본이 가져가는 와중에 이제 가져가려고 했던 와중에 우리가 반대를 해서 지금은 경주 중앙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지금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본 사람도 있겠죠. 자, 일단 승탑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종불교 탑도 있었고요. 조만한 탑, 고달사지 승탑이고요. 자, 그 다음 건축은 아까 주심포 양식하고 배을림 기둥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 요거 기둥 위에 공포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주심포 양식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도 마찬가지로 주심포 양식이고요. 그 다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도 주심포 양식인데, 무량수전은 요거는 의천 스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누가 만든지도 시험에 출제가 될 법도 하니까 의천 스님이 만들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에는 이제 다포 양식이 등장해요. 이제 공포가 이렇게 여러 개 화려하게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포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예인데요. 자, 요게 순청자. 여기에 상감 기법을 가미하면 상감청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순청자에 이 판에서 도자기를 파낸 다음에 그렇게 하얀색 유약을 발라서 구워내는 걸 보고 상감청자라 불러요. 엄청 비싸겠죠? 자, 그 다음 분청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청자인데, 청자가 이제 유행이 끝나고 백자로 바꿔야 돼요. 백자. 근데 이제 백자를 만드는 기술이 아직 없다 보니까 청자에다가 이제 분을 바른 거죠. 하얗게 화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톡톡톡 발라서 이렇게 아이보리 빛깔이 나는 이런 분청사기란 것도 조선 전기로 넘어가면서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게 천동 은입사 표류 수급문 정병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약간 까만색으로 돼 있지만 요 까만색 것들이 원래는 다 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동에다가 은을 덧대는 그런 기술도 있었다. 그 다음 요게 대표적인 나전칠기가 되겠죠.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화, 헤어의 수월 가름도, 이런 화려한 그림이 있었고, 천산대렵다라고 하는, 여기 지금 몽골 변발하고 사냥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요건 공민왕이 그렸다고 전해져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양류관음도라고 하는 불화, 이런 금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려의 문화를 다 정리해 봤고, 여러분들이 프린트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서 가져오시는 걸로 과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